예, sup guys, 부팡삼촌입니다. 저는 지금 출근길에 차를 몰고 한강 위를 다리를 건너가지고 튼튼한 이제 콘크리트로 지어진 지금 보시는 부팡 건물에 들어와가지고 촬영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면은 투표권도 얻게 되고요. 공부를 더 해가지고 대학도 갈 수가 있고 군대에 입대해서 전투 경험을 쌓기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되죠. 근데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의 삶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려 2500년 동안 지속되었던 거대한 로마 제국, 지금은 비록 사라지고 없지만 이 로마 제국이 남긴 문화유산이나 생활 양식, 그들의 생각들이 중세시대 또 근대시대를 거쳐서 현재의 서구 유럽 사회의 문명을 형성하는 가장 큰 기틀이 되었죠.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바로 로마 제국의 이제 문화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찬란했던 로마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책 한 권을 읽어봤습니다. 이 책입니다. 미지트리어스 팩트트래커 14권 책이고, 이 책 제목은 Ancient Rome and Pompeii. AR 난이도 5.2 레벨. 아마 중학교 3학년 이상 난이도라서 읽어본 친구들은 아마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내용이 워낙 괜찮고 또 재미있는 검증된 매직트리 하우스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책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Let's get it! 이 책 같은 경우는 2500년간 로마의 건국에서부터 멸망까지 주요 사건들, 대략적인 역사, 주요 인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처음 알았던 사실이 로마 건국 신화 잘 아시죠? 로마 이제 건국 신화가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랑은 조금 다르게 로마가 3000년 전에 지금 이탈리아 티베르강 유역에 생활하던 그 농민들하고 어부들이 처음 세웠던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이 점점점 소금 무역을 통해서 발전하면서 로마라는 이제 거대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로마에는 페트리시안이라는 계급, 플레베이언, 세르부스 이렇게 세 가지 계급이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귀족 계급이 되겠죠. 페트리시안의 힘이 월등히 강했었어요. 근데 사회가 발전할수록 평민 계급에 속하는 플레베이안들의 경제력과 힘이 점점 커져가면서 나중에는 플레베이안 안에서도 호민관이나 직정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기도 하고 사회가 발전을 해갔다고 합니다. 로마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화려한 건축 이미지들이죠. 로만 아치 모습도 사진도 나오고, 인류의 건축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게 바로 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동경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리스 출신의 건축가들을 고용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해요. 근데 점차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드린 이런 이제 로만 아치와 같은 독자적인 건축 기술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콜로세움도 보이고 대단합니다. 최초로 이제 콘크리트를 발명하는 게 바로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보존될 정도로 튼튼한 구조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콘크리트 소재 덕분이었고, 이제 콜로세움 경기장은 AD 80년에 첫 개장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로마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검투 경기를 거의 1년 내내 개최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또 수백 마리의 뭐 사자나 코끼리 같은 동물들, 그리고 검투사들이 또 노예들이 로마 시민들의 유흥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었다고 하네요. 로마 건축물 하면은 떠오르는 게 공중 화장실, 공중 목욕탕인데, 당시 로마에는 집 안에 화장실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볼일을 볼 때 또 씻을 때는 공중 화장실을 대부분 이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쭉 앉아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는데, 특히 이제 소변은 모아서 섬유 염색이라든지 가죽 무드질하는 용액으로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충격적이었던 사실이, 당시 로마인들이 치약을 뭘로 썼게요? 쥐의 뇌를 말린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걸로 이를 양치를 했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들이죠. 이런 거는 잘 몰랐었어요, 저도. 카라칼라 목욕탕이 유명하죠. 16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었던 엄청난 크기의 목욕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거대한 정원, 또 분수대, 도서관, 심지어는 레스토랑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와 기술력이었죠. 부유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식민지가 필요하고, 식민지를 통해서 노예라든지 자원 같은 거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군대가 필요합니다. 싸움을 잘해야겠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명한 로마의 군인들이 이때 점점 강해지고 탄생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는 속된 말로 엄청 빡세기로 소문난 군대였습니다. 당연히 훈련 강도가 엄청났었죠. 로마 보병들이 평균적으로 6파운드의 짐을 메고 5시간 안에 20마일의 거리를 행군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 보병들이. 그리고 평소에 훈련할 때는 전투 시에 사용하는 실제 검보다 2배나 무거운 이제 무기 같은 걸로 연습을 하고, 우리가 왜 야구 선수들 보면은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무거운 추를 배틀에 끼워서 스윙 연습을 하죠. 이제 저항을 느끼다가 갑자기 그 추를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배트가 가벼워지죠. 그래서 스윙이 빨라지는. 칼싸움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리고 뭐 연습할 때는 무거운 돌멩이를 매일 멀리 던지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근력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규율도 굉장히 엄했겠죠. 무능하거나 상관의 말을 안 듣는 그런 군인들을 체벌하고 때리는 건 예사였고, 심지어는 많은 수의 군인들을 사형에 처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한 역사가는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He who wants peace should be ready for war 라고 말했을 정도로 로마의 군대는 늘 강력하게 훈련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실전으로 다져졌던 군인 중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제 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AD 476년 게르만족에 의해서 소로마 제국이 먼저 멸망을 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데, 이 책에는 뭐 전체적인 로마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든지 또 한니발 장군, 네로 같은 주요 인물들 내용도 나오고요.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사라진 도시 폼페이, 또 역사적 사건들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특히 이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사라진 폼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긴 페이지에 걸쳐서 작가가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책 소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제목 뭐라고요? Ancient Rome and Pompeii. 그 해당 원서는 저희 북팡 대여박스 0019B11-A05 등을 통해서 시리즈 통으로 빌려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빌려서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고 유익한 책을 읽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북팡 삼촌이었습니다. 바이. 구독과 좋아요.